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올 한 해를 계속 쭉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11번째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됐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7급에서 9급은 시험 시행이 좀 최근 들어서 시행되기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 급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하나 한 걸음씩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왜냐면 이게 단순히 한두 달 안에 절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 쓰기나 말하기 파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비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유형을 한번 매번마다 다시 한 번씩은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또 특강이 아무래도 장문 번역 말하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랑 독해는 6급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유형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6급에서 배웠던 것 위주로 듣기랑 독해의 전략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쓰기랑 말하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6급과는 완전히 다르고, 번역이나 통역 자체로 조금 생소한 영역도 비중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조금 시험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쓰기 파트가 있습니다. 쓰기랑 이제 번역이 있는데, 쓰기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보고 작문을 하는 것과 주제를 보고 작문을 하는 게 있어요. 도표 작문은 조금 쉬운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도표가 자체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로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의 비율, 그리고 뭐 누구누구에 관한 소비 형태, 아예 제목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작문을 하시면 돼서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 작문 같은 경우에는 타 언어들도 사실 에세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제 작문은 중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에세이 많이 써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틈틈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만 6배자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제 작문이 들어간다라는 유형은 머릿속에 계속 넣고 계셔야지, 시험이 지금 뭐 매달 막 자주자주 출제되는 상황이 시행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죠. 번역은 일단은 말하기 파트가 아니라 쓰기 파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죠. 우리의 모국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거에 해당돼서 중국어로 그 내용을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데, 뭐 중국 유학 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번역 같은 경우엔 특수한 좀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 특강도 번역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그 IBT로 시험 보는 경우도 홈에서, 집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지금 시험 시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중간에 이제 재로그인 시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길죠.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본다라는 건 좀 숙지를 하시고요. 말하기 파트로 쉬는 시간 이후에 말하기 파트로 넘어갑니다. 말은 시험 유형은 번역이라고 지칭이 돼 있지만 사실 통역인 거죠. 말하기 파트에서 번역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듣기랑 독해랑 쓰기 파트로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말하기 파트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시험 자체를 치르는 것에 있어서. 통역은 그 번역이랑 똑같습니다. 주어진 텍스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중국어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습을 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되는 그런 모범 답안이나 문장을 꼭 많이 읽고 외우시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줄이라도 그걸 매일매일 두세 줄 정말 쉬지 않고 쫙 나올 수 있게 암기하는데 실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30분 정도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몇 줄이라도 외워놓는 게, 이게 손으로 써서 외우거나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말로 축 외우는 거, 암기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지, 생각보다 여기 헤드셋 쓰고선 여기다가 마이크 대고선 시험 볼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막 팍팍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화는 일단 응용문 읽고 말하기, 그러니까 앞에 쓰기를 말로 바꾸는 거죠. 주어진 텍스트를 보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관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걸 말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쓰기와 말하기에서 할 수 있는 시험 유형을 다 넣었어요. 자료 보고 분석하는 거, 에세이 쓰는 거, 번역하는 것까지 다각도로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을 심층적으로 고급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보셔야겠죠. 자, 오늘은 좀 실전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접근을 할 거지만 거의 시험에 나올 뻔직한 내용의 그런 분량 정도의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한국어 텍스트를 보고 난이도 있는 텍스트를 보고 중국어로 번역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주어, 수로, 목적어부터 찾아서 기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 보면 중국어 문장을 많이 보지 한국어 문장을 본체로 중국어로 번역하는 기회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을 시키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한국어로 정확하게 딱 번역을 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한국어 문장이 나오면 이 한국어 문장의 구조를 중국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든 통번역 관련된 강사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한국어식으로 쓰지 말아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콩글리시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국인이 여러분이 쓴 중국어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한국어적으로 쓰니까 그것만 절대로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 고정문형은 평상시에 진짜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국어 문장을 읽을 때 대충 내용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5급이나 6급 책을 꺼내서 거기에는 독해 수준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국어로 써있는 걸 중국어로 쓰라고 못 쓰실걸요? 5급이나 6급도 독해 지문 자체는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거를 한국어 해석 보고 중국어로 똑같이 중국인처럼 쓰라고 하면 못 쓰실 거란 말이에요. 중국어 문장 자체를 분석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런 고급 표현들, 이런 구조들, 문형들을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된다는 거. 지금 11번째 진행되고 있는 대비 특강 때 제가 문장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통번역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장 분석이 중국어를 쓰고 말하고 번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뿌리와 그 걸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조어랑 고급 표현이 나와요. 너무 모르는 막 고급 표현들이 나오고 신조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조금 순화시키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요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실전적으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일부러 조금은 약간 디지털이나 IT나 과학기술 관련된 지문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런 지문들이 좀 상대적으로 생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어로 바꾸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지문들이 자주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보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가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주간이나 양피지에서 오늘 USB나 근데 이제 이거 읽다 보면 USB? 하드디스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다양한 매체를 발명을 했고 옛날엔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날엔 이런 게 있는데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알면 쓰면 좋죠. 아는 단어들은. 그렇지만 신조어가 나왔을 때도 쫄지 말고 메시지 전달에 신경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게다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나노글라스라는 기술이 나와요. 나노글라스는 또 어떻게 하지?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쫄지 마시고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번역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정보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주어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인류 역사에서 매체가 출현했다가 주술목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사여구가 길어도 누가 뭐 했는지 메시지만 전달하면 그거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문장을 쓰면 왜냐하면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그럼 출제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다양한 매체가 출연을 했어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죠. 천천히 볼게요. 웨일러를 쓰시면 되죠. 이런 건 쉽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 뭐뭘 위해서라는 문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웨일러 쓰시면 돼요. 웨일러에서 수러를 쓰시면 되죠. 뭐 하기 위해서 更好的 마오춘이나 주춘이나 오늘 등장하는 그 단어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 자체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건 좀 이따 주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는 인류 역사상에서 人类历史上 동사 출연했대요. 추신 그냥 쓰시면 되죠. 주술 목으로 갔을 때各种各样的 해놓고 정 모르겠으면 똥시라도 쓰면 돼요. 그치? 많은 물건들이 출연했다. 찌즈라는 매개체라는 이 단어를 몰라도 순화시키면 돼요. 그 대신에 문장 구조는 가셔야죠. 为了什么什么 뭐뭐 상에서 出现了什么什么东西 이렇게만 가셔도 문장 점수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조 보셔야 됩니다. 수러 쓰셔야 돼요. 뭐뭘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면 단어의 압박이 와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골격을 봐야 된다라는 거. 어디에서부터 오늘날 뭐뭐까지 이 구조를 봐야 종, 什么什么 따오를 세워놓고 그리고 수단, 이 은는이가가 주어져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주술목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장은 주술목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 문장을 분석을 제대로 해서 중국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번역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통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골격을 따지는 걸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통번역을 해와서 아는데 단어보다는 골격을 구조를 빨리 잡아야지 더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세 개 중에 정 모르겠으면. 근데 이 단어 몇 개 모른다고 해서 전체 문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고대 주간, 양피지, 종이부터 오늘날 USB 하드디스크, 심지어 타임캡슐까지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문장 볼게요. 종, 따오 쓰시란 얘기죠. 기둥 잡으시고, 고슈더, 주지엔 이런 거 하나 쓰시고, 양피지 쓰시고, 주장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만 쓰세요. 今天的 요 반이 USB예요. 하드디스크는 인반이고요. 심지어 타임캡슐은 시즌 胶囊인데 이런 걸 다 몰라도 한두 개만 쓰시면 돼요. 그 대신에 종, 什么什么到, 什么什么까지. 그죠? 중요한 건 얘입니다. 정보의 보존의 手段, 수단이 주어. 越来越多样化는요. 이런 IT나 최첨단 과학기술 얘기할 때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越来越 쓰시는 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쉬운 표현인데 막상 쓰긴 어렵습니다. 단어 볼게요. USB 같은 경우 요반, 하드디스크, 인반, 타임캡슐 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표현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 왜냐하면 지금 문장을 봐서 알겠지만 중국어 문장 자체가 패턴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배경 설명을 해요. 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수명이 늘고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뻔한 레파토리의 배경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다양화되고 있다는 그 고정 패턴을 외워두시면 훨씬 더 편하죠.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대학의 연구센터에서 이런 문장들 5급, 6급, 7급, 9급에서 공부하실 때 되게 많이 보시는 문장이잖아요. 이거 중국어로 편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죠. 자, 센터가 개발을 한 거잖아요.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 뭐를? 나노글라스를 개발했대요. 연구 중심이 연发出 해놓고 나노글라스. 정 모르겠으면 特殊的技术, 특수 기술을 발명했다 정도로 순화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럼 차분차분히 앞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最近 최근에 世界某著名大学的研究中心이研发만 있어요. 카이파를 앞에 한번 썼잖아요.研发는 연주해서 카이파하는 거죠. 그래서研发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해냈을 경우엔 출러라는 표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이 한 끗 차이가 중국인들이 딱 이 문장을 이 사람 좀 쓸 줄 아네? 라는 느낌이 오는 문장이 그 뉘앙스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研发出了一种什么什么机制,技术 나미, 뽀리, 나노, 나미 정도 나노는 기억하시면 좋고요. 뽀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IBT로 시험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핑인만 쓰면 어차피 글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쓰시는 분들 이제 뽀리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술목만 쓰면 돼요. 근데 정보를 100억 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럼 천천히. 찌양은 여기서 바입니다. 문장이 좀 수식이 길어지면 이제 여기서 정보를 하고 한국어 어순으로 가기 쉬운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바자문이죠. 마오춘 보존을 해요. 여기선 보존이죠. 계속 10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매개 나미 뽀리를 개발을 했대요. 연파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자입니다. 이것을 뭐뭐 하다 바자문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노 구조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는데 뭐뭐를 통해 뭐뭐 하다. 오늘 또 기억해야 될 중요 구문 중에 하나죠. 뭐뭐를 사용해서 무엇을 통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데이터 쓰기 방식이 주어져 CD와 유사해. 뭐뭐의 힘을 빌려 이렇게 끊으세요. 보존하려는 정보를 레이저로 기록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우리가 수러를 찾아갑시다. 차근차근히 갈게요. 리용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를 통해서 라이를 두 번째 동사
앞에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컴퓨터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해요. 그러면 用电脑来讲话讲课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등장하기 전에 라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노 구조를 통해서 주주 나옵니다. 데이터 저장. 그리고 데이터 쓰기 방식이 주어 하시면 되죠. 写入数据的方式가 건 뭐뭐랑 뭐 이양, 차부터 다 좋습니다. 고급형 레이시를 쓰시고요. 예시, 뭐뭐의 힘을 빌려. 그죠? 계속 수러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죠. 찌해주, 기계의 힘을 빌려. 을, 정보를 찌양 쓰시면 되죠. 필요한, 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뭘 사용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기록한다. 시간 순서예요, 여러분. 시간 순서요. 그러니까 수러 먼저 쓰고 목적어 쓰는 거 빼놓고 거의 한국어 어순으로 가죠. 수러만 끊어서 찾으시면 돼요. 유사해, 힘을 빌려, 정보를 레이저로 기억해. 이렇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利用什么什么来 A 跟 B类似 그리고 记住 이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굉장히 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지 하고 탁 올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분석을 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어휘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오죠. 오늘 배웠던 고정 형식들이나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중국어 문장 자체를 지금 꼼꼼하게 지금처럼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범 답안을 쭉 이제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까 한국어 지문을 다시 보시고 얘를 중국어로 쫙 뽑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중국어 문장 为了更好地保存信息人类历史上出现了各种各样的记忆 하고 처음부터 쭉 한번 쭉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외워보시고 한국어 문장만 보고 중국어로 쭉 한번 말해보시는 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훈련을 해놔야지만 나중 이게 절대 단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쓰기나 말하기 파트는.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이 쉬지 않고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나중에 시험 볼 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믿고요. 정말 이 훈련하거나 이 지금 공부하는 모든 것들 빠지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오늘 배운 부분, 표현들 먼저 내가 완전 내 거화 시키겠다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시험 향상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